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사계의 겨울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계절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겨울은 아름다운 눈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추운 날씨로 우리를 떨게 만들기도 하죠. 추워지기 쉬운 계절도 저희와 함께라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겨울을 잘 즐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겨울을 함께 보낼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시험 기간과 학생 자치기구 총선거로 저희 방송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못 본 사이에 벌써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별이 많아져 슬퍼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서 설레기도 하는데요. 겨울을 설레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거리를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보름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부터 캐롤을 들으면서 겨울을 만끽하면 겨울을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G 워너비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Must Have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12월을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릴 때 12월만 되면 다들 착한 어린이가 되고자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기 위해 착함을 벼락치기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를 몇 살 때까지 믿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어린아이들을 도우러 간다는 산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엄마의 글씨체랑 너무 똑같아서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새삼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진땀을 빼는 산타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전설과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으로 유명했던 성 니콜라우라는 성직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으면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까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팔려갈 위기에 놓인 세 자매의 집에 몰래 돈을 두고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정말 상상 속 산타클로스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놀랍게도 한 잡지의 그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863년 미국의 만화가였던 토마스 나스트가 한 잡지에 풍성한 수염과 후덕한 외양의 산타클로스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의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산타클로스의 옷이 검은색이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와 검은색이라니 지금 생각하니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다. 이후 다양한 일러스트 화가들이 산타클로스를 그리면서 지금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죠. 지금의 빨간 옷을 입고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 할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산타클로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처럼 이번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 듣고 오셨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겐 영원한 짝꿍이 있죠? 네, 바로 루돌프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루돌프는 코가 빨갛게 빛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던 9번째 술록인데요. 안개 낀 성탄절날 빛나는 코 덕분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택을 받게 되어 맨 앞에서 썰매를 끌며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39년 미국의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만든 동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의 딸인 바바라가 어렸을 때 아내는 암에 걸려 투병을 했습니다. 바바라는 그런 엄마를 보고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고 슬퍼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 로버트가 딸을 위해 만든 동화가 바로 루돌프 동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 마음이 전해진 건지 이 동화책은 1939년 초판이 발행된 후 25개 국어로 번역돼서 약 600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바라의 어머니는 책 출판을 앞두고 5년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동심을 지켜주는 동화로만 생각했던 루돌프 이야기에 정말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돌프 사슴코 동요도 로버트가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그 동요는 동화가 나오고 10년이 지난 후 로버트의 친구이자 여동생의 남편인 조니 마커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 당시에도 음반이 800만 장이나 판매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루돌프와 관련된 동화와 노래에는 한 가족의 따뜻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이번엔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더해줄 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2B의 울면 안 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거리 가득 채워주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은 트리를 만든 기억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나무를 알전구나 천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트리라고 하면 초록 나무에 전등을 휘감고 꼭대기에 별 모양 장식을 단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한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눈 쌓인 나무가 달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나무를 집으로 가져와서 장식했다는 이야기부터 성 보니파시오라는 선교사가 북유럽 신화의 신인 토르의 나무를 베어 그것으로 기독교 상징물을 만들었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루돌프 이야기보다 더욱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2006년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는 25년간 공항을 장식했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철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유대교인이 12월 24일 유대교 명절인 봉헌절에 맞춰 유대교의 상징 촛불인 메노라를 함께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철거된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성탄절이 불법으로 금지되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날이지만 종교에 따라 나라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크리스마스를 더 잘 즐기는 방법엔 뭐가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볼까요?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사계 겨울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쌀쌀한 겨울을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로 바꾸러 가볼까요? 여러분, 라디오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초의 라디오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1906년 12월 24일에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송출된 게 바이올린 연주 소리라고 하는데요.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또 산타 마을이라고 불리는 핀란드 로바니에미가 산타 마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도 모두 라디오 덕분이라고 합니다.
1927년 핀란드의 한 라디오 DJ가 산타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코르바툰 투리산에 산다 라는 말을 한 이후 그 말이 세계에 퍼진 것인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라디오는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라디오를 통해 크리스마스와 또 한 걸음 가까워진다면 이것도 큰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현상의 겨울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크리스마스는 하루라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다양한 공연들인데요. 뮤지컬이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가는 길은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으로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러 가볼까요? 밴드 그룹 데이식스가 매년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올해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연말과 어울리는 노래들로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예뻤어 등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낭만적이겠죠? 다음엔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알아볼까요? 바로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연극 한 뼘 사이입니다.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 전주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꽁냥꽁냥 설렘 가득한 사랑을 알고 싶은 10대부터 친구, 가족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연극입니다. 한 뼘 사이는 무뚝뚝한 여자와 썸을 넘지 못하는 답답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닿을 듯 말 듯한 한 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고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관람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공연으로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냈다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해야겠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크리스마스에 먹기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얼리즈의 When December Comes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먹거나 혼자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바로 감바스인데요. 감바스는 스페인 요리로 올리브유와 마늘이 듬뿍 들어가는 새우 요리입니다. 평균 조리 시간은 10분으로 비주얼도 훌륭하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기 딱인데요. 와인이나 바게트에 건져 먹으면 정말 완벽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료를 알아볼까요? 먼저 준비물은 냉동새우 18마리, 마늘 20쪽, 청양고추 2개, 새송이버섯 1개, 올리브유 2분의 1컵, 액상 치킨 스톡 1스푼, 그리고 파슬리와 후추입니다. 자취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는 재료들은 아니어서 한 번 사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감바스를 여러 번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냉동새우를 해동시킨 뒤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바닥이 덮일 정도로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넣어서 마늘을 익혀주는데요. 처음부터 올리브유를 많이 넣지 말고 마늘이 익을 정도로만 넣고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우, 새송이버섯, 고추를 잘라 넣어서 기름과 잘 섞이도록 뒤집어 주는데요. 새우에 기본적으로 감칠맛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간이 부족해서 치킨 스톡을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새우가 완전히 익었다면 벌써 완성인데요.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와 후추를 뿌려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올해의 크리스마스 연말은 더욱 특별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이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12월을 더욱 설레게 만들어주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으로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더 낭만적이고 따뜻해지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인사 나눠볼게요. 사실 이번 주는 올해 UBS 라디오 방송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너무 고생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남은 한 달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또 내년에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3월에 또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내년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최휘석, 그리고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